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과 한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일본 때리기에 나선 북한의 행보가 화제입니다. 일본은 다른 사안에서는 몰라도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에 손을 내밀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속내를 폭로한 내용이 들어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북한, 일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자세히 북한이 열받았습니다.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며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돌연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인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불가분리의 영토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일본 정객들이 입만 터지면 떠들어대는 독도 영유권 나발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으로서 어떻게 하나 재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천만한 침략 전략의 말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조선의 섬,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대적인 태도로 일본의 행보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남북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왜곡하고 영토 분쟁을 야기해 대륙 침략의 합법적 명분을 얻어보자는 것이라며 일본은 남의 땅을 넘보는 영토 강탈 책동이 멸망을 앞당기는 자살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 주일 미군 기지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불행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일 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상전에게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형식상의 사죄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데 그치고 있으며 주일 미군의 치유의 법권적 지위를 부여한 일미 지휘협정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미미를 짓밟고 마치 그 운용에 한계가 있는 듯이 딴전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은 옴짝달싹 못하는 섬나라의 가련한 처지를 트집잡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듯 하다며 일본은 종속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뻔뻔스레 떠버리며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호통치고 있다면서 대미 추종 정책이 계속되는 한 일본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은 언제 가도 가셔질 수가 없다.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일본은 또 한국을 탓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수위가 높아진 분노의 본질에는 한국 정부의 공수표가 있다고 일본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은 남북 용화 벼랑 끝 양보할지 미국에 동조할지 깊어지는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문재인 정권의 북한 대응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이행을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암초에 걸려있고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연일 이어진 도발의 직접적인 계기는 탈북자 단체에 의한 전단지 배포지만 분노의 본질은 문 대통령의 공수표에 붙잡혔다는 굴욕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계이자의 신문은 실제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남북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한 점을 들며 미국의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한국을 비판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지금 화가 난 것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뒤에 숨어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납북자 문제까지 한국에서 해결해달라며 간청하고 있는데요.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살아있는 동안 납북 피해자를 데려오지 못한 것은 통안의 극치라며 내가 총리 취임 후 7년이 지났어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을 통해 내 생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졌고 많은 나라가 도움을 주고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회를 찾고 과감히 행동할 것이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물밑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태도는 마치 다중인격자를 보는 듯한 태도라서 듣는 사람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북한 납북자를 언급한 이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자위대 헌법 명기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가 끝나기 전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개헌을 마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입장을 정리해보자면 북한이 화가 난 건 한국 정부 탓이다. 근데 일본 납북자 문제는 한국이 말 좀 잘해서 해결 좀 부탁한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완성해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임기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기승전결이 있긴 한데 뭔가 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 문제가 한국 탓이면 일본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지 막상 일본 납북자 문제도 한국에 미루면서 개헌까지 하시겠다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인데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한 회고록에 일본의 속마음이 폭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야치 정 국장은 한반도의 주요 순간마다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5월 4일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었던 야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며 회담 개최로 인해 서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야 한다며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볼턴은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며 행동 대 행동을 내세운 부시의 육자회담은 실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은 듣기에는 그럴듯해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경제적 지원만 하고 북한 핵폐기는 먼 미래로 늘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일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018년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단순히 언론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제스처로 생각하고 어떠한 국제적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과도하게 양보할까봐 일본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신속히 대화하고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존 볼턴 전 국장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보다 일본의 관점에 귀 기울였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보면 일본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에게 북한의 핵 보유 결심은 확정적이고 우리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볼턴은 일본의 그 생각은 한국과 180도 달랐다. 일본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에서는 일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미국 측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당시 볼턴과 일본의 회동에 대한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에 긴밀하게 관여되는 것으로 회고록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일본 측은 볼턴에게 미북 합의 이후 즉각적인 핵 해체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해체 2년 이상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볼턴이 리비아의 사례를 들며 핵 해체 작업에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마 뒤에 트럼프에게 북한이 합의 후에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핵 해체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볼턴은 미북 합의 이후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북한은 아마도 무기와 미사일 생산시설을 보안이 철저한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생각은 일본과 내가 통화를 하면서 여러 번 공유했던 일본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